노승일 씨가 박 전 대통령 웃는 모습을 봤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또 메시지의 하나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며칠 전에 호송차에 내릴 때, 그러니까 뭐 아마 그쪽에 이제 교도관들 향해서인지 이제 인사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웃는 모습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네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긴장되고 할 텐데. 이제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뭐 좀 익숙해졌는 거더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냥 이제 항상 어떤 그 의례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뭐 행사 가면 이제 의례적으로 이제 이 웃는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모습일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흐르는 어떤 이 입장이 이 재판 자체는 나하고 크게 상관없어. 관심이 그리고 없는. 이제 이 재판은 뭐 왔다 갔다 하면 결국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언젠가는 나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 어떤 사사로운 것들하고는 뭐 조금 초연해진 듯한 그리고 뭐 사안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따지게 보지가 않는 이제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아닌가 뭐 그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화면에도 잡혔지만 저 미소 초연한 모습을 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레이저를 쐈습니다. 바로 이 인물 때문입니다. 화면 보시죠. 아시다시피 지난해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가 개시된 것이 10월 달부터입니다. 그 10월도 이제 그 최성원, 뭐 최순실 이제 부명인데 개명을 했기 때문에 최성원이 이제 뭐 그 최원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재판에서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이경재 변호사를 향해서 레이저 눈빛을 쐈다고 하는데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이제 균열이 좀 보인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이런 장면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제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반대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제 최순실이라는 그 이름을 쓰니까 그 신문 중에 좀 죄송한데 최순실이라 최소원으로 정정해달라. 유영하 변호사가 쌩 하면서 그냥 이제 진행을 했고 또 한 순간에는 이제 반대 신문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검찰에서 이제 노승일 부장을 신문한 다음에 이 변호인단이 반대 신문을 해야 되는데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반대 신문을 하려고 하는데 이경재 변호사가 끼어듭니다. 우리는 저번에 많이 물어봐서 조금만 물어보면 되니까 우리 거 좀 먼저 하겠다라고 할 때 박 전 대통령이 딱 레이저 눈빛을 이경재 변호사에 순서 보낸 때문에 거예요. 옥신각신이 있었네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삼성과 관련된 부분은 완벽하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이해관계가 상반돼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금 최순실이 자기 이름 팔아가지고 이렇게 돈을 삼성으로부터 받아냈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최순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양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이게 같이만 갈 수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일단 좀 잠깐이지만 신경전도 좀 나왔고 또 박 전 대통령이 생각지도 못하게 뭐 앞에 있던 노승일 부장이 아니라 이경재 변호사에게 레이저 눈빛을 쐈다라는 거 이거는 앞으로의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신호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한 거 한번 다시 보실게요. 417호 법정에서 무슨 일이 그러니까 지금 박 전 대통령 얘기해봤고 이 두 사람 그리고 뭐 요 관계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백 변호사님. 아니 뭐 알겠습니다. 둘이 기싸움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뭐 통상적으로 뭐 전 국민이 다 최순실로 알고 있는데 최순실 아닌 최서원으로 굳이 호칭을 이경재 변호사가 중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법정에서는 최순실 아니라 최서원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개명을 해서 최서원이니까요. 근데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사실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각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법정에서 자꾸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본인의 의뢰인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최순실에게 좀 불리할 수도 있다. 이미지상. 이런 것 때문에 좀 언급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거는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어쨌건 최순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이쪽에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자꾸 키워주다 보니 순실 말고 최서원입니다. 법정에서 그렇게 불러야 한다라고 강조를 한 게 아닌가. 그건 그냥 최순실이라는 지금 이름이 어찌 보면 국정농단의 가장 핫한 이름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희석시키려고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의미 정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노려보기까지 한 거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실제로 균열의 조짐이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뭐 1일 재판에서는 유영하 변호사가 우리는 끌려나왔다 뭐 이런 취지의 말도 했어요. 저희가 앞으로의 재판에 좀 더 주목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어떤 최순실 씨가 자신이 어떤 그 뭐 박 전 대통령 이렇게 나와서 참 죄송스럽고 잘못이다 뭐 이렇게 이제 지금 뭐 반성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재판에 들어가 보면 전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안을 따질 때는 결국 이제 삼성과의 관계에서도 보면 지금 어떤 박 전 대통령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유영하 변호사 입장에서 본다면 아니 최순실 선에서 이걸 내가 이제 주도적으로 해서 이건 박 전 대통령 모르는 일이다. 내가 삼성에다 이야기를 해서 정유라에 대한 지원을 요청을 했고
그래서 어차피 이제 지원을 해줬다. 이렇게만 해버리면 사실 박 전 대통령은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계속 최순실이 하는 이야기는 본인이 이제 어떤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어떤 면에서 보면 박 전 대통령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영하 변호사도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한마디만 해주면 될 텐데 왜 자꾸 박 전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냐.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불만들을 이제 노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최순실 입장에서 보면 겉으로는 박 전 대통령을 위하고 뭐 여러 가지로 뭐 그렇죠. 미안한 듯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제 아마 박 대통령이 이제 그 이경재 변호사한테 레이저 눈빛 쏜 것도 보면 정말 좀 이 분노가 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이게 자꾸 이렇게 재판 진행하는데 자꾸 이제 유영하 변호사 이야기하는데 이름 가지고 이렇게 중간에서 막고 그다음에 혐의 가지고도 인정하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좀 상당히 좀 그런 데 짜증이 냈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백 변호사님, 어제 최순실 씨가 독방에서 다쳐서 꼬리뼈 통증 때문에 안 나온 게 뭐 노승일 씨 좀 의식해서라고 하는데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박 전 대통령을 더 의식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궁극적으로 박 전 대통령을 의식해서 안 나온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물론 최순실 씨가 진짜 어지러움증이 생겨서 우연찮게 넘어져서 출석을 못할 정도로 다쳐서 못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저는 어제 의식적으로 안 나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노승일 부장이 진술을 하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박 전 대통령과 뭐 친한 언니 사이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과의 관계를 최순실의 입으로 노승일 부장이 얘기했던 것들이 술술술 나오게 되잖아요. 그 상황에서 옆에 박 전 대통령이 앉아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거기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재판이 최순실은 계속 박 전 대통령 존경시험 표하고 박 전 대통령 죄가 없다고 하지만 문제는 본인도 죄가 없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노승일 지금 부장의 증언에서도 보면 약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의 균열을 갈 만한 그런 내용들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박 전 대통령 앞에서 노승일 부장이 진술하는 걸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실 본인의 반대 신문권까지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어제 재판부에서 제일 걱정했던 뭐냐면 피고인이 안 나오면 검사가 질문하고 그다음에 피고인이 질문해야 되는데 반대 신문권이 보장이 안 되면 기회를 또 열어야 돼요. 그래서 이경재 변호사 본인이 그냥 직접 하고 이걸 동의하고 끝내는 방향으로 한 것도 최순실 씨가 어제 그 부담스러워서 이 부분도 그냥 포기하고 안 나온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다시 보실게요. 이 피고인석에 있는 인물들 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까? 유영하, 이경재 서로 기싸움을 하던 두 이 변호사가 이 사람에게는 협동 작전을 폈습니다. 누군지 화면으로 같이 만나보시죠. 다 잘 전달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전달은 잘. 혼란스러웠던 분위기인 것 같아서 그거 관련해서 예, 그게 최순실 씨가 워낙에 사람을 그렇게 잘 매도했기 때문에 엄중한 자리에서 그렇게 말장난들을 하면 진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오늘 좀 고성을 좀 지었던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어제 재판에서 굉장히 고성이 오갔다고 하는데 저희가 판넬에서 준비한 것처럼 유영하 변호사가 노승일 증인에게 말 조심하라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변호인이 이제 그 증인한테 말 조심하라 이런 표현을 재판정에서 하는 건 극히 이례적이죠.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유영하 변호사가 질문하는 요지는 이거예요. 노승일 부장한테 당신이 독일에 가서 그렇게 홀대를 받고 그랬다면 여기 돌아와서 왜 K스포츠전에 왜 또 들어가느냐 스스로 이건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어떤 의도냐 이건 스스로 그 증언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사실 이쪽 그 최순실 씨 쪽 변호인도 계속 질문의 요지가 이거예요. 노승일 씨의 증언은 순수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독일에서 이 그만두게 된 어떤 요인도 사실은 최순실 씨한테 있지 않고 노승일 씨 본인한테 있다. 이런 식의 사실들을 증언케 하고 입증케 해서 노승일 부장을 흔들게 하는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흔들게 하려는 어떤 목적이었는데 역시 어저께도 사실은 노승일 부장이 그 질문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당신이 K스포츠전에 또 들어간 이유가 뭐냐. 그건 의도가 있지 않느냐 했더니 당신이 들어봐라. 내가 정말 그렇지 않으면 굶게 생겼는데 내가 정말로 그 일 때문에 일이 필요해서 들어간 것인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서 나를 왜곡해서 질문하지 마라라는 말 끝에 나온 것이 이제 저쪽 유영하 변호사가 말 조심하라라는 말이 나오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림도 그리고 말 조심해라 고성도 나오고 참 대단했네요. 네. 또 하나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이현정 의원님 네. 보니까
질문과 뭐 여러 가지 상을 보면 영어 못하지 않냐, 독일어 못하지 않냐, 노승일 씨의 역량, 능력을 좀 깎아내리려고 하는 듯한 작전인지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노승일 씨가 역량 부족으로 또 능력 부족으로 해서 결국 이제 일에서 배제가 됐는데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최순실과 관계 때문에 이제 일이 틀어진 양 이렇게 이제 진술하는 것에 대한 이제 타당성 여부를 이제 지금 이제 변호사가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특히 노승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비덱스포츠의 어떤 재무를 담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폭로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변호인들 질문하는 것은 결국 노승일 씨 진술의 어떤 신빙성에 대해서 계속 깎아내리는 질문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생활 문제, 그다음에 능력 문제, 언어 문제, 실제로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당신이 능력이 없어서 결국은 거기서 쫓겨나는 것인데 다른 이유로 쫓겨나는 것처럼 해서 지금 계속 어떤 뭐 복수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 즉 개인적 감정으로 최순실에 대한 악의적인 어떤 진술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변호인들이 집요하게 지금 그런 것들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백 변호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한 게 이경재 변호사랑은 이런 얘기 때문에 설전이 오갔는데 뭐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일종의 사생활 때문에 좀 고성이 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최순실에게 부인과 헤어지고 새 여자와 결혼해서 살 거니까 그 여자에게 비자를 받아달라고 뭐 부탁한 적 있나? 뭐 그런 적 없다. 사생활 매도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하면서 약간 흥분했다고 하는데 지금 앞에 있었던 쭉 여러 가지의 질문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측의 유영하 변호사의 질문이나 이경재 변호사의 질문은 이거 본질하고 상관없죠. 딱 보시기에도. 근데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노승일 부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덱스포츠에서 재무 담당 이사를 했기 때문에 삼성과의 돈 문제에 관련해서 굉장히 좀 객관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 뭘 호소하고 싶은 거냐면 노승일이라는 사람은 최순실과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서 기획해서 폭로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요만한 사실관계를 이만큼 부풀려서 허위의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거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이유는 최순실을 극단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이다. 고영태 씨를 접근하는 방법과 똑같죠. 그렇죠.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무언가 폭로를 하는 거라면 사실만 폭로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허위 사실까지 같이 폭로하는 거다. 그러니까 노승일 지금 부장의 진술 자체에 신빙성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노승일 부장의 진술들이 사실 지금 현재까지 나왔던 증인들 중에 가장 좀 의미 있고 중요한 진술을 하는 그런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성이 오갈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방법은 이 증인을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질보다는 비본질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서 노승일 부장의 진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작업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됩니다. 정인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사생활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실력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재판부나 국민들이 이 사람의 정언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재판 전체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그런 정치적 의미를 확실하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백 변호사님 그렇다면 이런 일종의 진술들과 뭐 질문들이 재판부의 결정에 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건 이제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하는 때 다르죠. 그러니까 노승일 부장의 진술을 들어보고 나머지 객관적인 뭐 정황 상황들을 다 살펴본 뒤에 노승일 부장이 좀 과장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한다면 노승일 부장의 진술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변호인들의 질문이 사실 이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는데 노승일 부장의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 증거들이 일치한다면 지금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나 최순실 측 변호인의 이런 공격은 사실상 아무 의미 없는 공격이 되는 거고요. 결국은 지금 이 상황을 재판부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만한 나머지 가치 있는 또 간접 증거들이 있느냐, 그런 걸 기초로 해서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뭐 설전, 고성, 뭐 욕설만 안 나왔지 재판정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온 셈인데 이거 끝나고 노승일 씨가 본인 SNS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종우 실장. 네네. 뭐 박 전 대통령이 사면이 되면 본인은 자살을 택하겠다는 이제 극단적인 얘기까지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일단 저는 이제 그 최순실 씨 변호인 측과 또 이경재 변호사 측의 의도가 사실은 제대로 먹혔다? 이렇게까지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의도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어찌됐든 노승일 씨가 흥분하게 만들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어떤 적절하지 못한 어떤 언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사적인 부분까지 드러나게 된다거나 했을 때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도 이거 떨어뜨리는 게 재판부에만 호소한 게 아니라 국민의
지지도 좀 일부 국내 지지도 받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이렇게 이런 표현들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거든요. 뭐 그런 어떤 극단적 행동을 암시하는 그런 어떤 그 표현들이 그런데 사실 그 이날 뭐 욕설만 안 나왔다고 앵커가 말씀하셨지만 욕설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노승희 씨가 그 재판부가 잠깐 휴정하고 저 증인이 좀 쉬었다 들어와라 했을 때 이 방청객에서 굉장히 큰 어떤 욕설도 나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집에 가서 아마 밤늦게 12시 가까운 시각에 저 글을 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승희 씨가 흥분하게 만드는 것이 일단 목적이라면 그 목적은 달성된 게 아닌가. 노승희 씨가 아주 지금 흥분한 상태에서 SNS를 올린 거는 그렇죠. 맞아 보입니다.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국정농단 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느낌인데 이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수사한 특검보 출신 이규철 변호사가 갑자기 이슈의 중심에 섰습니다. 뭐 여러분도 기억나시겠지만 브리핑도 브리핑이었지만 이제 패션 대변인으로 참 유명했었는데 먼저 당시 모습부터 화면으로 보시죠.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단 연장이 된다면은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뭐 이규철 특검보의 모습을 저희가 오랜만에 봤는데 지금 어떤 이슈가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이규철 특검보가 이제 특검보가 되기 전에 원래 이제 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로펌에 있다가 이제 이쪽에 이제 특검보로 왔는데 아마 특검보를 하면서 그 로펌에서 상당히 좀 빨리 돌아오라고 이제 SOS 쳤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로펌에서는 이제 사건이 수임이 돼야 되는데 이규철 특검보가 사실 그 로펌의 에이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건 수임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규철 특검보가 당초 기한은 좀 빨리 복귀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로펌에서 이번에 그 롯데 측 이제 그 재판을 맡았는데 문제는 이제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의 어떤 이제 변호인을 맡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특검에서 이제 롯데에 대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신동빈 그렇죠. 회장에 대한 수사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반대편에 지금 변호인이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특검의 어떤 했던 그 수사 결과를 가지고 혹시 이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의혹이 있는 것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뭐 악마도 변호해야 된다는 정도로 누구는 변호인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전임에 또 예를 들어 수사했던 그런 내용들이 실제 자기 변로에 이용돼서는 안 될 텐데 이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이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성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그냥 상식적으로 해보지만 이거는 법조인한테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백 변호사님. 문제가 있는 건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이규철 특검보가 만약에 지금 현재 공소유지를 위해서 특검팀에 지금 잔류하고 있다면 아예 못합니다. 그건 법적으로 못해요. 뭐 겸업 자체가 금지가 돼 있으니까.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펌 측의 입장도 있고 이규철 특검보 입장에서도 공소유지하면서 지금 본인의 경제적인 문제까지 다 떠안기는 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특검 잔류는 거부하고 나서 이제 개인 변호사로 지금 이제 로펌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걱정되는 건 그거죠. 이번에 특검 조사 대상 중에 롯데도 껴 있었거든요.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는 어쨌건 조사도 좀 받고 그랬었는데 그 내부 정보를 활용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하나 확실한 건 이번에 지금 이규철 특검보가 수임한 사건은 신동주 부회장의 그 급여 횡령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특검의 수사 대상과는 좀 무관한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일단 원론적으로 놓고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나 이제 국민들 입장에 생각을 하면 어쨌건 이렇게 정의와 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셨고 굉장히 국민의 이목을 받았던 분이 어쨌건 특검의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고 느껴지는 롯데와 관련된 사건을 변론한다는 게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는 국민들이 좀 있을 한 것 같습니다. 가지만 더 덧붙이면 사실 더 초점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신동주 형제 간의 분쟁 이게 아직 안 끝났거든요. 신동주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의 약점을 어떻게든 더 캐내서 그 분쟁을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당사자인데 지금 이 변호사 말씀처럼 이 사건은 다른 사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검 측에서 롯데의 아주 많은 부분들을 지금 수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형인 신동빈 부회장의 약점들을 그 경영상의 약점들을 알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건 이외에 신동주 전 부회장과의 어떤 그런 그 계속 변호를 맡던 뭐를 했던 의뢰인으로서 그런 정보들을 만약에 이
전해준다면 신동빈, 신동주 두 회장의 분쟁 사건에서 그것이 유리한 쪽이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사실 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특검에서 동생은 지금 기소를 해놓은 건데 형님은 변호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모순된다는 게 국민들 감정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이 400억의 그 월급을 롯데로부터 신동주 형이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받은 돈이 이제 횡령이다 이렇게 되니까 아니 횡령이 아니고 롯데에서 정당한 내 그 노력의 대가로 월급으로 받은 거다 했는데 만약에 이게 횡령으로 되면은 형인 신동주가 처벌을 받게 되는데 횡령이 아니고 그건 정당한 월급인데 그 월급을 롯데에서 잘못 줬다 이렇게 되면 동생이 신동빈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이 형을 기소했던 사람 그리고 동생을 기소했던 사람이 형을 변호하고 있으니까 이건 뭔가 모순되지 않느냐. 뭐 사실은 이제 변호사 윤리 자체로 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 상식에는 좀 반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죠. 제가 짧게만 좀 언급을 해드리면요. 지금 뭐 신동빈, 신동주에 대한 형제 난까지 지금 언급을 하셨는데 특검에서 조사를 했던 건 롯데 그 뇌물 부분이잖아요. 뇌물 부분은 사실 지금 이 신동주 부회장이 그 급여 횡령, 형제 난과 사실 무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관한 부분을 했다라는 이유로 지금 다른 변호 활동 자체를 하는 것을 막는다는 거는 몰라요. 제가 개인적으로 변호사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이 두 분 말씀하신 게 국민들의 감정이긴 한데 이 형제난과 관련된 부분을 특검에서 조사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 그 부분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세 번 말씀드리니까 분들이 나오냐면 박 전 대통령과 뭐 친한 언니 사이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과의 관계를 최순실의 입으로 노승일 부장이 얘기했던 것들이 술술술 나오게 되잖아요. 그 상황에서 옆에 박 전 대통령이 앉아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거기다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재판이 최순실은 계속 박 전 대통령 존경시험 표하고 박 전 대통령 죄가 없다고 하지만 문제는 본인도 죄가 없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노승일 뭐 지금 부장의 증언에서도 보면 약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의 균열을 갈 만한 그런 내용들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박 전 대통령 앞에서 노승일 부장이 진술하는 걸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실 본인의 반대 신문권까지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어제 재판부에서 제일 걱정했던 뭐냐면 피고인이 안 나오면 검사가 질문하고 그다음에 피고인이 질문해야 되는데 반대 신문권이 보장이 안 되면 기회를 또 열어야 돼요. 그래서 이경재 변호사 본인이 그냥 직접 하고 이걸 동의하고 끝내는 방향으로 한 것도 최순실 씨가 어제 그 부담스러워서 이 부분도 그냥 포기하고 안 나온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다시 보실게요. 이 피고인석에 있는 인물들 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까? 유영아, 이경재 뭐 서로 기싸움을 하던 두 이 변호사가 이 사람에게는 협동 작전을 폈습니다. 누군지 화면으로 같이 만나보시죠. 다 잘 전달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전달은 잘. 혼란스러웠던 분위기인 것 같아서 그거 관련해서 예, 그게 뭐 최순실 씨가 워낙에 사람을 그렇게 잘 매도했기 때문에 엄중한 자리에서 그렇게 말장난들을 하면 진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오늘 좀 고성을 좀 지었던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어제 재판에서 굉장히 고성이 오갔다고 하는데 저희가 판넬에서 준비한 것처럼 유영하 변호사가 노승일 증인에게 말 조심하라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변호인이 이제 그 증인한테 말 조심하라 이런 표현을 재판정에서 하는 건 극히 이례적이죠.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경재 변호사가 끼어듭니다. 우리는 저번에 많이 물어봐서 조금만 물어보면 되니까 우리 거 좀 먼저 하겠다라고 할 때 박 전 대통령이 딱 레이저 눈빛을 이경재 변호사에 순서 보낸 때문에 거예요. 옥신각신이 근데 있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삼성과 관련된 부분은 완벽하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이해관계가 상반돼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금 최순실이 자기 이름 팔아가지고 이렇게 돈을 삼성으로부터 받아냈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최순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양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이게 같이만 갈 수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일단 좀 잠깐이지만 신경전도 좀 나왔고 또 박 전 대통령이 생각지도 못하게 뭐 앞에 있던 노승일 부장이 아니라 이경재 변호사에게 레이저 눈빛을 쐈다라는 거 이거는 앞으로의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신호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한 거 한번 다시 보실게요. 417호 법정에서 무슨 일이, 그러니까 지금 박 전 대통령 얘기해봤고 이 두 사람 그리고 뭐 요 관계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백 변호사님. 아니 뭐 알겠습니다. 둘이 기싸움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뭐 통상적으로 뭐 전 국민이 다 최순실로 알고 있는데 최순실 아닌 최서원으로 굳이 호칭을 이경재 변호사가 중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법정에서는 최순실 아니라 최서원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개명을 해서 최서원이니까요. 근데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사실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각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법정에서 자꾸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본인의 의뢰인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최순실에게 좀 불리할 수도 있다. 이미지상. 이런 것 때문에 좀 언급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거는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어쨌건 최순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이쪽에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자꾸 키워주다 보니 순실 말고 최서원입니다. 법정에서 그렇게 불러야 한다라고 강조를 한 게 아닌가. 그건 그냥 최순실이라는 지금 이름이 어찌 보면 국정농단의 가장 핫한 이름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희석시키려고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의미 정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의 노려보기까지 한 거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실제로 균열의 조짐이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 노승일 씨가 박 전 대통령 웃는 모습을 봤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또 메시지의 하나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며칠 전에 호송차에 내릴 때, 그러니까 뭐 그 아마 그쪽에 이제 교도관들 향해서인지 이제 인사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웃는 모습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네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긴장되고 할 텐데 이제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뭐 좀 익숙해졌는 거더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냥 이제 항상 어떤 그 의례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뭐 행사 가면 이제 의례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 웃는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모습일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흐르는 어떤 이 입장이 이 재판 자체는 나하고 크게 상관없어. 관심이 그리고 이제 이 재판은 뭐 왔다 갔다 하면 결국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언젠가는 나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 어떤 사사로운 것들하고는 뭐 조금 초연해진 듯한 그리고 뭐 사안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따지게 보지가 않는 이제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아닌가 뭐 그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화면에도 잡혔지만 저 미소, 초연한 모습을 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레이저를 쐈습니다. 바로 이 인물 때문입니다. 화면 보시죠. 잘 아시다시피 예. 지난해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가 개시된 것이 10월 달부터입니다. 그 10월도 예. 이제 그 최서원, 뭐 최순실 이제 부명인데 예. 개명을 했기 때문에 최서원이 이제 뭐 그 최원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예, 어제 재판에서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이경재 변호사를 향해서 레이저 눈빛을 쐈다고 하는데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이제 균열이 좀 보인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이런 장면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제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반대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제 최순실이라는 그 이름을 쓰니까 그 신문 중에 좀 죄송한데 최순실이라 최서원으로 정정해 달라. 유영하 변호사가 쌩 하면서 그냥 이제 진행을 했고 또 한 순간에는 이제 반대 신문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검찰에서 이제 노승일 부장을 신문한 다음에 이 변호인단이 반대 신문을 해야 되는데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반대 신문을 하셨는데 지난 1일 재판에서는 유영하 변호사가 우리는 끌려나왔다 뭐 이런 취지의 말도 했어요. 저희가 앞으로의 재판에 좀 더 주목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어떤 최순실 씨가 자신이 어떤 그 뭐 박 전 대통령 이렇게 나와서 참 죄송스럽고 잘못이다 뭐 이렇게 이제 지금 뭐 반성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재판에 들어가 보면 전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안을 따질 때는 결국 이제 삼성과의 관계에서도 보면 지금 어떤 박 전 대통령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유영하 변호사 입장에서 본다면 아니 최순실 선에서 이걸 내가 이제 주도 제고를 해서 이건 박 전 대통령 모르는 일이다. 내가 삼성에다 이야기를 해서 정유라에 대한 지원을 요청을 했고 그래서 어차피 이제 지원을 해줬다. 이렇게만 해버리면 사실 박 전 대통령은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계속 지금 최순실이 하는 이야기는 본인이 이제 어떤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어떤 면에서 보면 박 전 대통령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영하 변호사도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한마디만 해주면 될 텐데 왜 자꾸 박 전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냐.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불만들을 이제 노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최순실 입장에서 보면 겉으로는 박 전 대통령을 위하고 뭐 여러 가지로 뭐 그렇죠. 미안한 듯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제 아마 박 대통령이 이제 그 이경재 변호사한테 레이저 눈빛 쏜 것도 보면 정말 좀 이 분노가 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이게 자꾸 이렇게 재판 진행하는데 자꾸 이제 유영하 변호사 이야기하는데 이름 가지고 이렇게 중간에서 막고 그다음에 혐의 가지고도 인정하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좀 상당히 좀 그런 데 짜증이 냈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백 변호사님, 어제 최순실 씨가 독방에서 다쳐서 꼬리뼈 통증 때문에 안 나온 게 뭐 노승일 씨 좀 의식해서라고 하는데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박 전 대통령을 더 의식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궁극적으로 박 전 대통령을 의식해서 안 나온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물론 최순실 씨가 진짜 어지러움증이 생겨서 우연찮게 넘어져서 출석을 못할 정도로 다쳐서 못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저는 어제 의식적으로 안 나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노승일 부장이 진술을 하게 되면 어떤 내용? 이 유영하 변호사가 질문하는 요지는 이거예요. 노승일 그 부장한테 당신이
독일에 가서 그렇게 홀대를 받고 그랬다면 여기 돌아와서 왜 K스포츠전에 왜 또 들어가느냐 스스로 이건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어떤 의도냐 이건 스스로 그 증언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사실 이쪽 그 최순실 씨 쪽 변호인도 계속 질문의 요지가 이거예요. 노승일 씨의 증언은 순수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이 독일에서 이 그만두게 된 어떤 요인도 사실은 최순실 씨한테 있지 않고 노승일 씨 본인한테 있다. 이런 식의 사실들을 증언케 하고 입증케 해서 노승일 부장을 흔들게 하는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흔들게 하려는 어떤 목적이었는데 역시 어저께도 사실은 노승일 부장이 그 질문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당신이 K스포츠전에 또 들어간 이유가 뭐냐. 그건 의도가 있지 않느냐 했더니 당신이 들어봐라. 내가 정말 그렇지 않으면 굶게 생겼는데 내가 정말로 그 일 때문에 일이 필요해서 들어간 것인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서 나를 왜곡해서 질문하지 마라라는 말 끝에 나온 것이 이제 저쪽 그 유영하 변호사가 말 조심하라라는 말이 나오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림도 그리고 말 조심해라 고성도 나오고 참 대단했네요. 네. 또 하나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이현정 의원님 네. 보니까 질문과 뭐 여러 가지 상을 보면 영어 못하지 않냐, 독일어 못하지 않냐, 노승일 씨의 역량, 능력을 좀 깎아내리려고 하는 듯한 작전인지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노승일 씨가 역량 부족으로 또 능력 부족으로 해서 결국 이제 일에서 배제가 됐는데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최순실과 관계 때문에 이제 일이 틀어진 양 이렇게 이제 진술하는 것에 대한 이제 타당성 여부를 이제 지금 이제 변호사가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특히 노승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비덱스포츠의 어떤 재무를 담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